비밀번호 왜 바뀌었어? 숨길 거라도 있나? 지겨워, 진짜.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 있었어.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니? 설명은 늘 의무였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조용히 풀어줬습니다. 숨길 거 없으면 문제될 것도 없지. 의심은 이미 사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샤워하면 통화 기록 확인. 출근하면 옷을 살핌.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회사에 남자는 많고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바로 집에 안 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 영수증 어디서 쓴 거야?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제 검사받듯 살기 싫어. 오늘 의처증 걸린 남편과 숨막히게 하는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1월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김유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정태훈이 물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식 있었어.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식? 응. 몇 시에 끝났는데? 8시쯤. 그럼 왜 지금 와? 지하철 타고 오느라. 9시면 늦었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순자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니?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옆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물어보잖아.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자주 아니니? 회사 회식인데요. 회식이라고 다 가야 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설명은 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의무였지만 납득은 선택이었습니다. 태훈과 순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씻을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잠깐. 태훈이 불렀습니다. 뭐? 오늘 누구랑 회식했어? 회사 사람들. 남자도 있었어? 있었어. 몇 명? 3명. 이름은? 왜? 궁금해서.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 박대리, 이과장. 나이는? 다 비슷해. 비슷하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30대. 그래.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생각했습니다. 매번 같았습니다. 집에 늦게 오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식이 있으면 의심받았습니다. 남자 동료가 있으면 더 심해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유진은 씻으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화장실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 태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유진의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침대 위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바꿨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왜? 오래 써서. 오래 쓰면 바꿔야 해? 보안상? 보안상? 태훈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숨길 게 있어? 없어. 그럼 풀어봐. 유진은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태훈에게 돌려줬습니다. 태훈은 휴대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태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숨길 거 없으면 문제될 것도 없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태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몸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심은 이미 사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태훈의 의심이었습니다. 순자의 의심이었습니다. 유진이 뭘 해도 의심받았습니다. 회식을 가도 의심받았습니다. 늦게 오면 의심받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도 의심받았습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명해도 의심했습니다. 유진은 지쳤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샤워를 마쳤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사진첩도 열어봤습니다.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습니다. 이제 됐어. 태훈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니? 가끔요. 가끔이 얼마나 자주야?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많은 거 아니니? 프로젝트 기간이라서요. 그래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야근을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지.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래도 집안일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 알아요.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러 갈게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너무 숨막혀. 생각했습니다. 태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자, 아니, 오늘 회식에서 뭐 먹었어? 삼겹살. 술은? 조금. 얼마나? 소주 2잔. 그래. 태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도 등을 돌렸습니다. 둘은 등을 맞댄 채 누웠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무릎이 5cm쯤 되는 치마였습니다. 평범한 치마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입어? 네. 다들 입어요. 그래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올게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여자 동료 2명, 남자 동료 1명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태훈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남자 많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회사에 남자 동료 있죠. 몇 명? 팀에 5명. 나이는? 다 비슷해요. 친해? 업무상 친해요. 업무상? 태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친한 거 아니고 일하니까 친하죠. 그래. 유진은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옆에 섰습니다. 오늘 뭐 해? 된장찌개 할게요. 고기는? 냉장고에 있는 거 구울게요. 그래. 순자는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다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셋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사내 식당에서 먹었어. 누구랑? 동료들이랑. 남자도 있었어? 1명 있었어. 그래. 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대답할수록 질문이 늘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태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좀 볼게. 또 가져갔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어줬습니다. 태훈은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쉬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퇴근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샀습니다.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태훈과 순자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들렀어요. 편의점? 네. 뭐 샀어? 우유랑 과자요. 그래. 유진은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유진의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좀 볼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유진은 놀랐습니다. 가방 좀 보자니까. 순자는 이미 가방을 짚고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영수증 어디서 쓴 거야?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편의점이요. 이건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며칠 전 것이었습니다. 카페요. 혼자? 네. 정말? 순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는 게요. 숨길 게 없으면 뭐가 문제야? 그래도 이건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방 보는 게 이상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커피 마시러 갈래요? 여자 동료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잠깐만 다녀와요. 아니에요. 일해야 해서. 그래요. 동료는 나갔습니다. 유진은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했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빌딩 앞이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지? 생각했습니다. 태훈이 유진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왜 바로 집에 안 와? 태훈이 물었습니다. 지금 퇴근한 거예요. 퇴근 시간 6시잖아. 네. 그럼 바로 나와야지. 퇴근 준비하느라. 그래. 태훈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의 동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집에 가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응. 태훈과 함께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회사까지 와서 동료들이 다 봤어. 창피해.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왜 울어? 안 울어. 우는 거 다 보여. 내가 뭘 잘못했어? 회사까지 온 거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창피했어요. 창피? 남편이 아내 데리러 온 게 창피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감시? 태우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집에 오면 내가 갈 필요 없잖아. 저 바로 왔어요. 정말? 네. 그래. 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어제 괜찮았어요? 네. 어제 회사 앞에서 남편분이셨죠? 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회사까지 감시를 오시다니. 괜찮아요. 유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짐을 챙겼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태훈이 또 와 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훈과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태훈이 말했습니다. 왜요? 앉으라니까. 유진은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늦게 오고 회식 자주 가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네. 난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무슨 소리야? 매일 감시당하고 휴대폰 검사받고 가방 뒤져지고 그게 뭐가 문제야? 태우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의심살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 의심살 행동이요? 응.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모르지. 내가 더 잘 알겠지. 순자가 바로 덧붙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당당하면 되잖아. 이게 당당함의 문제예요? 유진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검사 받는 게 아니라고요. 검사? 그게 무슨 소리야? 매일 휴대폰 검사하고 가방 뒤지고 회사까지 찾아오고 그건 내가 믿음을 안 줘서 그래. 태우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알았다니? 이제 알겠어요. 뭘? 아무것도.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봤습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내일 연락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점심시간에 전화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피스텔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퇴근 후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피스텔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오피스텔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계약하시겠어요? 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네. 언제부터 들어오시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일이 있었어. 무슨 일? 회사 일. 그래.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구해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완전히 껐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밤새 전화를 걸었고 유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분노에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유진, 지금 어디야? 당장 전화해. 집에 들어와.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유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50개, 문자 메시지 30개, 카카오톡 메시지 20개, 모두 태훈과 순자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아침을 샀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오피스텔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전화해. 집에 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나 지연이에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네, 지연 씨. 유진 씨 남편분이 회사로 오셨어요. 뭐요? 놀랐습니다. 지금 회사 앞에 계세요. 유진 씨 찾으시는데.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까지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야? 밖이야. 어디 밖? 그냥 밖. 회사 갔는데 없더라. 토요일이잖아. 왜 연락 안 받아? 바빴어. 바빴어? 밤새 전화했는데? 미안. 미안? 그게 끝이야?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검사받듯 살기 싫어. 뭐? 검사받듯 살기 싫다고. 무슨 소리야? 매일 휴대폰 검사하고 가방 뒤지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그건 이제 안 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살 거야. 뭐? 집 나왔어.
침묵이었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짜 나왔어? 응. 어디 있어? 말 안 할 거야. 김유진, 이제 당신한테 설명 안 할 거야. 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정신 차렸어. 당장 집에 와. 싫어. 뭐? 싫다고. 안 갈 거야.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김유진, 당장 집에 들어와.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읽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유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에 와.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뭐? 집에 안 갈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 발로 나간 거예요. 내 발로? 네.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겠어요. 못 산다니. 왜? 이유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뭐? 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검사받고.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너 정말.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녔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왔습니다. 오피스텔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태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답장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짧게 보냈습니다. 태훈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데워서 먹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었는지도 누구를 만났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진심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차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결혼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3년 동안 견뎠습니다. 의심받고 감시당하고 검사받았습니다. 매일 설명했습니다. 매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 삶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검사받는 삶. 그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집에 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보였습니다. 달도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한 거야.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 왔습니다. 악몽이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유진은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뒤에 공기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부재중 전화 쉰 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검사받듯 살기 싫어. 집 나왔어. 제가 제 발로 나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누가 몇 시에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었는지도 누구를 만났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